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남편이 사망했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빚만 상속받았죠. 그런데 이 남편의 내연녀는 약 10억 원의 재산을 사인 증여로 받은 데다 12억 원이 넘는 생명보험금까지 받았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남편과 부인은 이혼 소송하느라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 정도로 두 부부의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남편이 내연녀에게 많은 재산을 남겼겠죠. 그래도 부인은 빚 상속을 받아서 한정 승리를 했는데 내연녀는 사인 증여 10억 원에다가 거의 13억 원에 가까운 생명보험금도 받았으니 참 씁쓸한 사안이긴 합니다. 이 사안에서 부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생명보험금을 포함해서 증여받은 재산 전체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가 받은 생명보험금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실상 부인은 패소와 다름없는 판결을 받았고 이 부분이 화제가 되어 판결 결과가 당시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망한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연녀가 뻔뻔하게 생명보험금을 다 타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결과가 우리의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그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이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 상속, 특히 유류분 반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것인지, 그리고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을 때 그 증여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혼자 받았다면 그 증여 시점은 전혀 문제되지 않겠지만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빚만 상속받은 부인이 내연녀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생명보험금 반환 부분을 패소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생명보험금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이 되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거나 유언을 남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금은 어떤가요? 예전에 어떤 부인이 세차하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모 보험회사 광고가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 부인이 받은 생명보험금 10억 원이 사망한 남편의 재산이었을까요? 남편이 생전에 본인이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 중에 부인만이 보험금을 받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보험 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 즉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남편이고 보험 수익자는 부인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럼 부인은 생명보험금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생명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인가요? 그렇죠. 생명보험금은 보험 계약의 효력으로 받는 것이지 애초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일관하면 실제로 상속관계에 큰 불평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 생명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 수익자를 보통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를 처음부터 상속인 중에 일부 또는 제3자로 지정하거나 처음에는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해두었다가 나중에 상속인 중에 일부 또는 제3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막대한 생명보험금을 받았는데 다른 상속인들은 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상속관계에 큰 불평등이 생기겠죠. 특히 피상속인이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보험 계약금으로 다 써버린 바람에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즉 상속인의 일부나 제3자만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사안이니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 중에 일부에게만 준 결과 상속에서 큰 불평등이 생기는 사안 사이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에는 상속인 중에 일부만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을 때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은 아니더라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2022년에 대법원이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제3자는 유류분 사건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정했을 때 이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부인은 빚만 상속받았고 내연녀는 생명보험금으로 거의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사안에서 부인의 생명보험금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왜 기각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연녀는 공동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려면 먼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영상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려면 그 증여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2025년 11월에 사망했고 내연녀가 재산을 받아갔다면 이 재산 증여가 2024년 11월부터 사망일까지 1년 안에 이루어져야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연녀가 이 시점보다 앞선 2024년 9월에 받아간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는데 내연녀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 시점보다 앞선 시점에 재산을 받았더라도 워낙 큰 재산을 받아서 당시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으로는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보장할 수 없었다면 이때는 내연녀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악의의 수익자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연녀가 생명보험금을 특별 수익한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내연녀를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한 때 그 시점을 내연녀가 생명보험금을 특별 수익한 때로 봤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남편은 2017년 1월에 사망했으므로 보험수익자 변경 시점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있어야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보험수익자 변경 시점은 2016년 1월보다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연녀가 이른바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야만 내연녀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내연녀가 악의의 수익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이 패소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바꾼 때는 사망하기 4년 전이었고 남편은 당시 40대 중반의 의사였으므로 보험 수익자 변경 당시에 남편이 향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 부인은 남편이 내연녀에게 사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었고 생명보험금에서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 중 일부 또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로 지정되었을 때 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수익자의 특별 수익으로 고려된다는 점은 앞으로 여러 상속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도 이 사실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경수 변호사의 상속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